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요즘 가치산정 이론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치산정 이론은 이론이라기보다는 가치산정의 다양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살아가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가치주의 경제의 화폐인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와 정신 가치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관점을 위주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가치주의 경제 이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치경제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에 가치주의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들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나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산정 재생 목록에 올라가 있는 가치 산정의 사례들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전 지식이, 사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들으신다면 매우 황당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정재화 중에서 가구 중에서 수납장과 책상과 의자의 소비자 가치를 다루었었는데요. 순서대로라면 그 다음에는 가정재화 중에서 가구 중에서 침대와 소파의 가치 산정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가정재화가 아닌 가정 서비스의 가치를 먼저 다루고자 하고요. 제목은 가사노동은 제 가치 있는 일이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마일까? 아이를 키우는 일의 가치 산정을 일의 가치를 산정해보자 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바깥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집안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열심히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가정주부의 수고 또는 노동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가정주부가 하는 집안일이 정말로 가치가 없는 일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집안의 일 중에서 오늘은 먼저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화폐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원화나 달러와 같은 지금의 화폐로는 그 가치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화와 달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가치주의 경제의 화폐인 에너지 가치, 시간 가치, 그리고 정신 가치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산정되는 가치는 가정주부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이분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가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이라도 그 가치는 가치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가정주부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라면 그 일들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가치를 분별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인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회사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돌보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미래 사회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미래의 인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기는 하지만 아이를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한다면 서로를 미워하고 싸움과 전쟁을 일삼는 인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넘치도록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고 아이들이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배우며 사랑으로 자란다면 서로를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인류의 문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육아는 집안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힘든 집안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으며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육아의 시기는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는 시기이며 부모가 스스로의 역할을 완성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맡기는 것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이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이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아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받아준 직장이 없더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경쟁과 소비로 경제 발전의 동력을 삼는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가치 창출 능력이 최대한 존중받는 경제 체계와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과 함께 엮어가는 사랑의 끈을 만드는 과정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되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간 후에 부모가 다시 맞벌이를 원한다면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언제든지 기회가 열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요구로 일부러 배려해서 억지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치주의 경제가 적용이 되어서 가치 창출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효율이 높은 사회가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지금과 동등한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열리면 인간의 노동이 줄어들어도 사회 전체의 가치 창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엄마만의 몫이 아니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허락된다면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돌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돌본다는 가정하에 가치 산정의 내용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아이가 받는 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젖을 주고 용변을 보면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꼭 껴안아주고 불안하지 않도록 늘 옆에서 지켜줍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의 눈에 보이는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아이의 정서가 건전하게 형성되는 과정이며 아이의 지능이 올바르게 자라는 과정입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서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며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엄마의 손끝에서 서로의 관계를 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엄마의 품 안에서 가장 포근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여기저기를 걷거나 뛰거나 뛰어다니면 함께 놀아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집 밖으로 함께 나갈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혼자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곁에서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말도 가르쳐야 합니다. 숫자도 가르치고 동물과 식물도 가르칩니다. 때가 되면 아이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자연이나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다녀오거나 유적지나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주변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글자도 가르치고 필요한 개념들도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육아의 과정을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진학 전까지라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출생 후 취약 전 기간까지만 육아의 가치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육아의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돌보기와 놀아주기 그리고 가르치기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치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얻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얻는 가치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육아는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아가 각각의 개별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육아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를 배제하고 공급자 가치와 소비자 가치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가치라는 관점은 아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가치로 산정하는 것인데요.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얻는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소모하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이것을 공급자 가치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육아의 시기에 아이가 받아야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이것을 공급자 가치로 산정하는 관점으로 표현하면 시간과 에너지이고 엄마의 시간과 에너지를 받는다고 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엄마는 육아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랑과 정성이라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정신가치도 소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로 인해서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육아에서 정신가치의 소모는 이들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에너지 소모에 대해서는 굳이 가치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노동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도 있고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아이처럼 뛰어다니기도 하며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든 것이 맞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러한 육체의 움직임이 건강에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엄마는 사랑과 정성을 주지만 그것을 시간과 정신가치를 소모한다고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 소모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여기서는 시간과 정신가치로만 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취약 전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엄마가 소모하는 시간과 정신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아이의 연령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만 1세까지 아이의 수면 시간을 14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면 시간은 시대 및 아이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나온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별적인 가정의 실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 동안에 엄마는 다른 집안일을 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잠을 자는 아이의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 2분의 1의 시간은 그러니까 전체 수면 시간 중에 2분의 1의 시간은 아이를 위해서 소모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늘 곁에서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엄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잠자는 아이를 보면 이것이 상쇄가 되어서 정신 만족도가 45%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의 2분의 1인
7시간이 되며 여기에 50%의 일반적인 정신 만족도가 45%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5%인 정신가치 손실을 감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의 시간 및 정신가치의 소모는 7시간에 5%로 계산이 되며 이것은 계산을 하면 총 21분이라고 산정이 됩니다. 아이가 잠을 깼을 때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에게는 무서움이 찾아올 것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엄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존재로부터 단절되는 기억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엄마는 아이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쉴 틈이 없이 이 아이를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에 대한 엄마의 정신 만족도가 4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이의 활동 시간이 10시간이며 여기에 50% 마이너스 40%는 10%라는 정신 만족도가 되므로 이것을 고려하면 엄마의 시간 및 정신가치 소모는, 그러니까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 엄마의 정신 및 시간 가치의 소모는 10시간에 10%니까 1시간이 되죠. 즉 60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만 1세가 되기까지 엄마는 이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해서 하루에, 아이가 잠잘 때는 총 21분, 그리고 아이가 깨어있을 때는 60분이죠. 합하면은 81분이라는 시간 및 정신가치를 소모한다고 산정이 됩니다. 이것을 365일을 곱하겠습니다. 365일을 곱하면은 총 492시간 45분이라는 시간가치라고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정주부 개인마다 육아를 위해서 투입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고 정신 만족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정되는 가치가 개인마다 각각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는 수면 시간을 12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의 3분의 2 시간을 아이에게 몰두하고, 이때 정신 만족도가 3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간의 3분의 2 시간이니까 8시간이 되고요. 여기에 50% 마이너스 35%는 15%가 되죠. 8시간에 15%를 고려하게 되면은 72분이 됩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 3분의 1 시간을 몰두해야 하며 정신 만족도는 40%라고 하겠습니다. 자는 시간이 12시간이죠. 12시간에 3분의 1 시간이 4시간이며 여기에 50% 마이너스 40%가 10%이므로 이 10%를 고려하면은 4시간에 10%를 고려하면 총 24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72분과 24분을 합한 96분의 시간 및 정신가치를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총 1168시간이라는 시간가치로 계산이 됩니다. 아이가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수면시간을 11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은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2분의 1의 시간을 소모하고 정신만족도는 3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간에 2분의 1은 6.5시간이면 여기에 50% 마이너스 30%는 20%가 나오는데 이것을 고려하면 총 78분이 됩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은 잠을 자는 시간에 4분의 1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고 보며 정신만족도가 40%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이 11시간이죠. 11시간에 4분의 1 시간이 165분이며 여기에 정신만족도가
50%에서 40%를 뺀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10%의 손실이죠. 165분의 10%니까 16.5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을 잘 때랑 잠을 자지 않을 때 각각 계산치를 합하게 되죠. 그러면 엄마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총 94.5분의 시간 및 정신 가치를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총 1149시간 45분이라는 시간 가치로 산정이 됩니다. 아이가 만 5세부터 만 7세까지는 수면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에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그 중에서 2분의 1 시간을 소모하는데 여기에는 아이를 교육하는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정신 만족도는 25%라고 하겠습니다. 14시간의 2분의 1 시간은 7시간이며 여기에 50% 마이너스 25%는 25%라고 나오고 아까 7시간에다가 55%를 고려하면 105분이 됩니다. 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은 5분의 1 시간을 잠자는 시간 전체에서 5분의 1 시간을 엄마가 소모한다고 보고요. 이때 정신 만족도가 4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간에 5분의 1 시간이니까 2시간이라고 계산이 되고 여기에 50% 마이너스 40%는 10%의 정신가치 손실이 발생하죠. 이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2시간에 10%니까 12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즉 만 5세부터 만 7세까지 기간 동안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총 105분 더하기 12분이니까 117분이라는 시간 및 정신 가치를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총 1423시간 30분이라는 시간 가치로 산정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 7세까지 엄마가 소모해야 하는 시간 및 정신 가치를 모두 이제부터 합산해 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년 동안은 492시간 45분이고 이후 만 1세 이후 3세까지는 1168시간입니다. 그리고 만 3세 이후부터 3세까지는 만 3세 이후부터 5세까지는 1149시간 45분이며 만 5세 이후 7세까지는 1423시간 30분입니다. 이것을 모두 합산하면 4234시간이 됩니다. 1로 계산하면 176일하고 10시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언급한 이 엄마는 자신의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취약 전인 만 7세까지 총 176일 7시간이라는 시간 및 정신 가치를 할애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육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취약 전인 만 7세까지 엄마가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얼마만큼 아이를 위해서 쏟아붓게 되는지 공급자 가치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수면 시간과 비수면 시간 동안에 아이에게 투입하고 소모하게 되는 시간 및 정신 만족도를 엄마의 관점에서 의견을 받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즉 사람마다 투입 시간 및 정신 만족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정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은 가치위원회에서 제정한 일반 기준에 준해서 각 엄마들이 제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주부가 아이를 키우는 일의 가치가 가치주의 경제의 화폐인 에너지 가치, 시간 가치, 정신 가치를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가치 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